이번 주 수요일 날그 부산역에서 부산 도시 브랜드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때 평일 이른 시간인데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여기 그 시민 참여단에 계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의미 없는 거수가 되겠습니다. 혹시 수요일 날 저희 포럼 때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날 그 시민 참여단으로 객석에 앉아 계시면서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 질의응답을 길게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일에 그 총괄 디렉터, 훌륭한 총괄 디자이너를 모시고 총괄 디렉터라는 자리를 맡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말에 이런 시간에 시간 내주시고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의 그 축사도 드리시고 또 이제 그런 세레머니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히 있는 일이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처음 만났으니까 분임 토의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이 기왕에 허락해 주신 시간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열정에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빨리 쏟고 가는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시장님 축사 끝나고 또 뭐 몇 사람이 나와서 뭐 떠들고 하는 이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송구스러운데요. 좀 오래된 드라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그 공효진 씨랑 이선균 씨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 혹시 누가 촬영을 했어요. 조명 좋게 받으려고 올라왔습니다. 파스타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선균은 그 오래된 경력을 가진 잘하는 셰프인 거죠. 공효진 씨는 이제 막 셰프가 되려는 훌륭한 그 지망생인 거죠. 원래 똑똑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하니까 그 드라마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굉장히 그 파스타를 아주 잘 만들고 창의적으로 만들고 해서 이선균한테 좀 선보이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좀 그 들으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선균이 한 대사가 이렇습니다. 기본을 벗어난 창의는 오만이다. 제가 이 얘기를 건방지게 말씀 올리는 이유는 오늘 선생님들이 허용한 시간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열정에 여러분의 창의성을 빌려가는 몫이 저희의 몫이지만 그 창의성이나 그 아이디어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의 제약이나 틀이 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세워 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좋지 않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건 디자이너, 총괄 디자이너께서 얘기한 부분과 지금 제가 잠깐 잔소리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의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를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조언이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런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능한 그 방향에 저 방향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의 시각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뭐니 고객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죠? 고객의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브랜드 하면 떠올리는 강렬하게 떠올리는 생각이 있어요. 연상이 있고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그림이 있고 노래가 있어요. 그것들의 총합이 브랜드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죠? 부산을 도시 브랜드 봤을 때 부산이라는 브랜드는 뭐다? 전 세계인이 서울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부산하면 머릿속에 강렬하게 마음속에 강렬하게 떠올리는 생각, 연상, 단어, 문장, 그림, 노래 같은 거예요.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건 부산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연상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그림 떠오르게 만들까를 정리하는 거예요. 도시 브랜딩은
도시 브랜딩은 브랜드와 브랜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딩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나 연상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그림을 떠오르게 하려면 슬로건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직접 살아보고 여행해보고 지내보니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직접 경험하게 만들거나, 하다못해 부산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에서나 부산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통해서나 혹은 부산시에서 집행하는 광고를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게 브랜딩이에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브랜드 전략을 세운다는 건 우리 부산하면 어떤 생각이나 연상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그림을 떠오르게 만들지를 정리한 거예요. 브랜딩 전략을 세운다는 건 이런 것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떠올리고 그냥 말뿐만의 브랜드가 아니고 체감해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람들이 부산 왔을 때는 어떤 경험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시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간접 경험하려면 잘 되려면 어떤 거를 준비하면 되겠다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브랜드가 물론 중요한 작업입니다만 슬로건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상품과 달리 도시는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브랜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거나 떠오르는 수없이 많은 도시 브랜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특정 도시를 제가 안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수원은 해피 수원이 슬로건이었어요. 안양은 뷰티풀 안양이었어요. 혹시 이 중에서 수원 가셨을 때 해피니스를 강하게 느끼셨거나 안양을 가셨는데 와 진짜 뷰티풀 시티라고 강하게 느낀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 디자인 만들면 안 된다는. 우리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슬로건은 그래도 설득력이 있고 좋아요. 그렇잖아요. 부산의 발전하는 모습이 다이나믹했고 부산 사람들의 성정이나 특징이 다이나믹해요. 솔직하고 표현력 있고 그것만으로 이제 좀 부족하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잔소리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슬로건이나 디자인이나 부산의 정체성에 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부산이 제대로 브랜딩이 되고 제대로 된 브랜드가 되려면 부산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직접 경험의 아이디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하는 거죠. 자, 부산하면 뭐 떠오르게 할까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될 거예요. 근데 도시는 한두 단어로 바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하면 한 단어로? 왜냐하면 그만큼 역사가 길고 이해관계자가 많고 생각해야 될 측면이 다양해서 그래요. 최소한 이 부분은 돼야 되겠죠. 바깥의 사람들이 부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시민참여단 선생님들의 중심으로 실제 부산 시민이 부산에 대해서 어떤 걸 떠올리고 어떤 걸 DNA로 생각하느냐 부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공헌이나 이런 걸 부탁드리는 입장인데 잊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나건 교수님께서도 향후 미래를 담보하게 될 젊은 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부산의 도시 브랜드 요소를 정리하면 최소 20, 30년, 40, 50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뭐 민선 몇 기 시장이 누구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현재 100% 이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도시가 가겠다고 하는 지향점까지도 포괄해서 생각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브랜딩은 광고가 아니라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디렉션의 문제입니다. 부산의 실체는 그렇지 아니한데 부산은 이런 도시다라고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게만 하는 게 그 브랜딩이 아니에요. 부산은 이런 도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와보니 그런 도시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갈 방향성까지 좀 고민해서 말씀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 방향성은 어떻게 잡을 거냐? 우선 오늘 작업의 상당 부분은 간접 경험에 해당하는 버벌 브랜딩, 슬로건이나 비주얼 브랜딩,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여러분께 받고 싶습니다. 그냥 뉴욕을 아는 사람이 있고 뉴욕 뉴욕 써 있는 티셔츠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뉴욕이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인식의 강도가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본 사람이죠. 그 다음에 티셔츠를 입는 사람이죠. 뉴욕 아는 사람이죠. 순서가. 따라서 부산의 브랜딩에 있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산을 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으나 최소한 훌륭한 버벌 브랜딩이나 비주얼 브랜딩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시는 지금 브랜드 비주얼하고 구분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나 교수님께도 언급하셨듯이 플렉서블 디자인으로 정리될 겁니다. 포괄성도 높고 활용성도 높은 방향으로 정리가 될 예정인데 그 그림 자체는 아직 안이 정리된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정중히 요청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 기차역이 어느 도시 거냐고 여쭤보면 너무 막막한 질문이겠죠. 네. 오른쪽은 보시면 아시고 저게 그 세계 지성의 수도라고 스스로를 브랜딩하려고 하는 스위스 다보스입니다. 오른쪽은 다보스 포럼 회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보스를 가본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을 겁니다. 다보스 하면 뭐 떠오릅니까?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떠오르고 세계 지성의 수도 떠오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보스는 자기네들을 그렇게 브랜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직접 경험을 그렇게 주려면 도시 전체 기능이 도시 곳곳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지성과 관련된 게 돼야 될 텐데 어떤 도시든 그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만은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송구스럽지만 기차역은 그런 거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다지 중요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 부산을 이런 도시로 간다라고 브랜드 전략이 세워지면 부산에 살아왔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뭐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정말로 활기찬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부산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대형 사업도 공공 디자인도 그리고 지역 재생도 여러분께서 정리하고 도움 주신 부산의 도시 브랜드 전략 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얼라이언스가 될 거예요. 어레인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업, 지역 재생, 그냥 내부 지향, 시민을 기쁘게 하고 자긍심을 주는 분야,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외부 지향, 둘 다를 고민해야 되고, 요거는 뻔하지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평가하는 6P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른 아침부터 부탁만 드려서 죄송한데 부산의 뒤에 있는 못 알아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정체성, 지향 방향, 슬로건 아이디어 이런 걸 다 받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 부산이 되기 위해서 실체가 변화하려면 어떤 게 변화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까지 받고 싶고 그때 생각하시는 어떤 축이나 방향성이 한 6P 정도에서 생각하시면 정리하시기가 좀 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참고자를 써주십사라는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도시 브랜드 얘기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이죠. 여기는 마약과 활락 그리고 문화의 도시입니다. 부정적인 연상은 암스테르담 하면 떠오르는 강렬한 생각, 연상, 단어, 문장, 그림 중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마약, 섹스, 문화 정도의 뭐 중립적이죠. 암스테르담은 이런 도시로 가고 싶었습니다. 세 가지 지향점의 도시입니다. 창의성, 혁신, 그리고 상업 정신의 도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도시 브랜드는 한두 단어로 규정하는 게 쉽지 않다. 봐봐요. 창의성, 혁신성, 상업 정신을 한 단어로 규정한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죠.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오랜 기간 고민했습니다. 그걸 담아서 하려는 슬로건으로 처음에는 암스테르담은 모든 걸 갖췄다. 두 번째는 스포츠의 수도. 그 다음에는 작지만 빅비즈니스를 하는 도시. 이런 식으로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담을 수가 없어요. 슬로건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크게 포용성이 높은 슬로건. 아예 암스테르담이에요.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암스테르담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면 암스테르담이 왜 성공적인 브랜딩이냐? 이런 슬로건이나 디자인도 시민의 참여와 후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의성과 혁신성과 상업 정신이 직접 경험될 수 있는 브랜딩 요소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점에 있어요. 몇 년 전 폭이 한 12m 되는 그 암스테르담의 문화에 세계 최초의 3D 프린터를 스테인레스로 만든 다리가 설치됐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만든 다리가 설치됐습니다. 이 자체가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의 창의성, 혁신성, 상업 정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처럼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문화가 다리가 건너가는 지역이 한쪽이 옛날에 홍등가로 유명한 지역, 이쪽이 스타트업이나 혁신 산업을 하는 그런 그 이노베이터들이 있는 곳, 이 두 가지를 이어진 곳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기존의 그런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간다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암스테르담에 오래 살고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 몸처럼 암스테르담을 아끼는 암스테르담 시민의 직접 경험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이론이나 전략만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도시 브랜드와 가장 다르게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 슬로건이나 디자인의 크리에이티브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부산이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100명의 세계 석학이 와도 보지 못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그걸 포착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산의 도시 브랜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도시 브랜드 중에서 거의 드물게 인식,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실체까지 동시에 변한 탁월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직접 경험의 아이디어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가이드를 주는 역할, 그 역할을 부탁하고자 감히 이른 아침에 340명의 참여단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신념을 그냥 써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냥 읽어도 되겠습니까? 도시는 상품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삶의 터전이다. 하나의 브랜드이기 전에 그곳에서 삶을 꾸려온 수많은 여러분과 같은 분의 기억과 시간이 축적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부산의 브랜드 리뉴얼은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슬로건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인식, 부산의 DNA를 찾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의 방향까지 담는 비주얼과 슬로건을 나와야 되고, 이 결정 과정에서도 선생님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숙제를 제대로 풀어낸다면 아까 제가 잔소리 올린 대로 부산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실체와 인식이 동시에 개선되는 말 그대로 진정성 있는 브랜딩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얼마 남지 않습니다만 그 위대한 여정의 첫 출발에 여러분을 모시고 같이 항해에 나설 수 있게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른 아침의 잔소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따 활동하실 때 돌아다니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